강경원 선수님이 보디빌딩에 좋은 것을 얘기하면 좋은데 왜 자극적이고 안 좋은 부분들을 얘기하냐? 다 경쟁자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쟁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약물 사용이 진짜 위험한 행동이라서 그런 겁니다. 보디빌딩의 인기가 높아지려면 좋은 점만 얘기해라? 근육에 붙도록 도움을 주는데 심장마비나 다른 치명적인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게 단점이라면 당연히 단점도 얘기를 해야죠. 보디빌딩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약물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러한 약물 사용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문화가 지속되는데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한 공평한 대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내추럴이든 약물이든 제재가 부족하다, 못 막는다 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약물을 썼을지언정 내추럴 보디빌딩, 건강한 보디빌딩 문화와 시장의 존속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리고 케미컬과 내추럴이 무슨 경쟁자입니까? 내추럴이 일방적인 피해자지. 내추럴로 건강하게 운동을 하려는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 입장인 거니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들은 이미 그것으로 이익을 챙겼으니까요.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약물 보디빌더들이 아무렇지 않게 약물을 사용하고 얘기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재가 안 될 정도로 확산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캣. 안녕하세요. 블랙캣입니다. 10월 초인데 너무 추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새벽에 일이 끝나는 게 한 6시 정도인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되게 밝았거든요.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조명을 켜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차에 있는 대학교 과잠을 꺼내서 입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됐었던 케미컬, 내추럴 보디빌딩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보디빌딩,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보디빌더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식단과 운동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도 설기관 선수나 강경원 선수, 조준 선수, 김강민 선수, 박지훈 선수 등등 많이 보고 있고, 강경원 선수를 특히나 평소에 되게 좋아하고 유튜브도 항상 꾸준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강경원 선수의 영상이 하나 올라왔죠.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자마자 머리가 띵 하고 울리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케미컬을 하는 현지 보디빌더들은 대체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더라고요. 영상의 내용은 대략 이런 요지였습니다. 요즘 대회에서 내추럴 대회라고 하더라도 제재 등 방법이 마땅치 않아 케미컬과 내추럴 구별이 어렵다. 근데 내추럴 케미컬 구분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자기의 생각대로 운동하고 소신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보디빌딩의 좋은 면만을 보여줘야 하는데 굳이 부정적인 면을 수면 위로 왜 올리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말하는 보디빌딩의 좋은 면은 운동 방법이나 근육량 증가, 단백질 섭취 등등이겠죠. 반면 부정적인 면은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한 위험성 같은 거겠죠.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건 내추럴이든 케미컬이든 모두 경쟁자라고 생각해서다. 즉 강경원 선수가 얘기하는 것은 약물의 위험성 등은 내추럴인 사람들이 케미컬 보디빌딩 선수들이 잘 나가니 견제하기 위한 얘기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강경원 선수가 하고 싶은 말은 약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약물 사용하면 되는 거고, 내추럴이고 싶은 사람은 약을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내추럴이고 싶은 사람들이 약을 쓰는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것이냐?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디빌더들의 약물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을 수면 위로 띄우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맞나 싶었죠. 아니면 얼마나 약물 사용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약물 사용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까놓고 말하면 약물이든 마약이든 자기 선택은 맞죠. 하지만 현직 보디빌더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레전드라 불리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약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너무 괄시하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서 근육을 키우면 뭐합니까? 약물을 주입하면 결론적으로는 몸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데, 강경원 선수를 비롯한 현재 보디빌딩계의 무책임한 생각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보디빌딩 이꼴 약물 사용이 됐고, 정신병같이 건강 생각하지 않고 몸 키우는 데만, 겉으로 보이는 근육을 키우는 데만 집착하는 문화가 정착됐는데, 사실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 바디 프로필 유행과 MZ세대들의 자기 관리 등으로 몇 년 전부터 대중화를 타기 시작했죠. 박승현님과 강곤님이 약투를 하면서 대중들도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해 인식하게 된 거고,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존의 국내 케미컬 보디빌딩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죠? 외국에서도 당연히 다 쓰고 세계적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디빌딩의 시장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스포츠가 아닌 쇼로 보여지는 몸이 강조되기 때문이죠. 약투로 인해서 정상적으로는 대중들도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몸이 저렇게 되려면, 단시간에 저렇게 좋아지려면 약을 당연히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케미컬을 쓰는 보디빌더들이 한몫을 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보디빌더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보디빌더들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또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약물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또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했죠. 그런 명성에 맞는 대우를 받을 만합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명백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 위험성을 더욱 많이 알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중들의 약물 사용을 방치하듯이 말하면 안 되죠. 사실 강경원 선수처럼 보통 케미컬 보디빌더들이 자기 센터를 같이 운영하는데, 그 보디빌더를 보고 일반 회원들도 갈 텐데 모순적인 부분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자신들은 약물을 쓰고 이렇게 몸이 좋아져서 명성과 돈을 얻고 있는데 약 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약물은 어떻게 쓰든 몸에 안 좋은 겁니다. 자연적이지 않고 외부적 케미컬이 들어가는데 정상적인 게 이상한 거죠. 아니, 병원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보디빌더를 좋아하는 저조차도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문화로 보이긴 합니다. 강경원 선수도 당연히 아놀드 클래식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했을 만큼 당연히 약물을 했을 거고, 그래서 약간은 약물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다소 자유로운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클래스를 가진 선수는 좀 더 장기적이고 넓은 시야로 말할 거라고 기대했던 건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조준님의 내추럴 검증 콘텐츠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검증 자체가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제외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내추럴 혹은 포괄적으로 보디빌딩 문화 확산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인상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강경호 선수는 케미컬 대회 이후 내추럴 대회 나간 적 있죠. 어찌됐든 국내 내추럴 대회를 망치는데 일조한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건강한 보디빌딩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조조님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 약물에 대한 유혹이 있었기에 이런 약물에 대한 문화를 퍼뜨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케미컬 보디빌더라도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보디빌더든 대중들이든 좀 더 길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운동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